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과 인도의 미묘한 긴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충돌을 넘어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전면전 수준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에게 분명히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는 또 다른 배경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은 인도를 지원하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뒤에서 몰래 지원하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이 무력 충돌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소식 하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인도산 농약 제품에 고유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공조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하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제 서로 공급망 그리고 누구 편인지가 점점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중국이 인도를 미국 편이라고 규정을 하고 보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요, 7일 인도산 살충제에 대해 최대 16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대중무역 공조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인도는 최근에 중국산 철강 제품 관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은 이걸 인도가 미국 편에 붙었다라는 신호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7일부터 인도산 사이퍼메트린에 대해서 48.4%에서 166.2% 이르는 고율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퍼메트린은요, 면화, 과일, 채소, 담배, 옥수수 등 다양한 농작물에 사용되는 주요 살충제로 인도는 세계 최대 생산 및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중국 국영 CCTV 방송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 위위 안탄텐이 따르면요. 인도산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이 사이퍼메트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요. 2019년 49.25%였는데 2023년 71.4%까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인도산 이 살충제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중국이 그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반더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중국에서도 의도가 있죠. "그래? 니들이 미국 편을 들었다는 거냐? 그럼 우리도 반격한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위위 안탄테는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무역 규제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중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을 넘어서 미국과 대중 무역 공조를 벌이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게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라고 하고 압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요. 중국이 거기에 대한 반격 조치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 4월 달에요. 대등한 반격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그 첫 실행 사례라는 거죠. 그리고 위위 안탄텐에서는요. 또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요. 인도를 방문한 시점과 인도가 그 중국산 저가 철보원 제품에 대해서 12%의 한시적 관세를 도입한 그런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거와 연결시키면서요. 인도가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서 대중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은 인도가 미국 편을 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왜 인도에 했느냐? 이번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요. 우리는 인도가 명확하게 미국 라인에 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가 중재를 부탁한 나라는요. EU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등 모디 총리는 그렇게 전화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파키스탄은 오히려 중국 쪽에 관심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둘이 쓰는 무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인도는요. 과거에는 러시아제 무기를 거의 3분의 2 이상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인도의 무기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도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니까 비동맹의 그냥 우두머리 같은 나라였잖아요. 비동맹국의 수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인도가 몸을 틀어서 점점 미국과 서방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을 자기들의 가장 강한 우군으로 뽑아들고 있고요. 이번에 서로 미사일 교환하는 것도 보면 인도는 라팔 전투기나 유럽이나 미국제 미사일을 쐈는데 파키스탄은 중국제 미사일을 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서로 군사적으로도 서로 갈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아니라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글로벌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인도산 살충제에 대한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보면 중국은 이제 명확히 인도를 자신의 적 혹은 미국과 협조하는 협조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변화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서로 장벽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인도와 파키스탄에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비동맹국의 수장 같았던 인도가 왜 미국을 택했는가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명확합니다. 경제적 이유이 있다. 인도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팔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미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인도가 뭐 인구는 많지만 경제적으로 뭐 GDP가 한 $2,500, $3,000 뭐 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걸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수출하고 내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부를 외부에서 축적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반면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인도는 중국의 싼 물건을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인도 스스로 자본을 축적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도 미국과 서방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경고하는 중국의 다층적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간 그 패권 경쟁과 특히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그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 말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라이브라고 저희가 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소개시켜 주는 게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무역 협상을 원하면 145%의 관세를 철회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해 관세를 낮출 용의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낮추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이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미국 관세를 낮춰야 우리도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만나 협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면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여지를 주고 자기 말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약해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먼저 관세를 철회하는 건 자기가 약해 보인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건 자기 지지층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생각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재개를 위해서 관세를 먼저 낮추는 모양새는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둘이 같이 낮춘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공통 성명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낮춘다든가 라는 스텝은 밟을 수 있어도 협상 자체를 위해서 뭐 중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낮춘다라는 거는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회담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스위스에서 미중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조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었지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1조 달러 전혀 아닙니다. 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한 4,400억 달러 정도를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고 미국은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했으니까 3천억 달러 무역 적자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미국이 사실상서 서비스 수지 흑자로 뭐 많이 가져오고 있긴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하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145% 그리고 뭐 많게는 2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거의 멈추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양국이 무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무역하지 않으니 잃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차라리 "무역 그럼 하지 말자. 중국이랑 하지 말고 딴 나라랑 하자."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일 수 있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여기서 몇 번 소개시켜 드렸듯이 전 세계 지금 생산량에 그다음 제조업 생산량에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합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점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거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잃는 게 없다."라는 건 사실상 좀 어불성설이고요.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우린 잃는 거 없으니까 이 정도면 좋은 거다."라고 약간 블러핑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7차 제재안의 초안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요. 재미있는 게 베트남 기업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EU는 인제 러시아로 들어간 우회 수출마저 막아가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EU는요. 지금 러시아 제재에 진심입니다. 왜냐?
그 나토나 이렇게 다 있지만 러시아의 팽창적인 야욕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EU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제재가 일부 해제된다, 러시아 제재가 뭐가 풀린다라고 해도 EU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국내 기업들은 쉽게 러시아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17차 제재에는요, 러시아군을 지원했거나 기존 제재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관 50여 곳이 새롭게 제재 대상에 포함될 거고요. 이 중 31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5곳이 포함됐고요. 또 중국 개인들도 일부 명단에 오른다고 합니다. 제재 대상 기업 중 10곳은요. 베트남, 터키, UAE,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EU가 베트남 기업을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러시아의 제재 회피가 단순히 뭐 인근 스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곳을 넘어 만약 베트남이나 아주 다른 나라, 다른 제3 지역으로 크게 번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그만큼 제재 회피를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지금 전 세계로 펼쳐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또 이번 제재안은요, 러시아가 원유 수출에 활용한 이른바 유령 함대 선박 100척 이상을 다시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명시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유령 함대 정도가 한 600척 정도인데 그중에 한 300척 정도가 제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시 또 100척을 늘린다는 거니까 유령 함대를 다 막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 초기 이후에도 이 유령 함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던 것이 유가를 급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유가는 안 그래도 계속 떨어지면서 안정돼 가고 있고 사우디와 미국 셰일 업체들 간에 오히려 인제 가격 경쟁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심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걸 수 있습니다. 최근 뭐 우랄산 원유 같은 게 너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요. 러시아도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요. 이 기회를 살려서 러시아를 아예 재정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계속 모든 돈줄을 막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는요. 유럽이요. 일본의 요청을 반영해서요. 러시아 사할린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사할린 석유가스 프로젝트는 사할린이라면 당연히 연해주에 있는 그 사할린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해상에서 운영되는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인데요. 여기 일본이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이 부분은 풀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또 제재를 하면서도 자기들의 동맹국이나 어떤 이탈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문은 열어주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